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자, 먼저 오늘 시장을 주도한 대장주의 흐름과 왠지 좀 아쉬웠던 꼬리주의 흐름을 통해서 내일도 이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죠. 먼저 창을 통해 대장주엔 꼬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장주 매드팩토와 SPG 그리고 꼬리주에는 스피어 할라캐스트가 들어가 있네요. 자, 먼저 바이오의 남자 허반석 파트너의 대장주 매드팩토. 자, 단일가가 풀리고 나서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던 하루. 예전에 포트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포트에 들어가 있었다가 포트 관리 때문에 편출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기분이 좀 어떠실까요? 배 아플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올라가면 좋다 이런 생각이실까요? 솔직한 대답. 어제까지만 해도 네.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Y바이오로직스를 2자릿수 이상으로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그런데 단일가 풀린 오늘은 조금 배가 아프고 속이 좀 쓰렸습니다. 네. 한 3일만 참아볼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와 손절가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제가 11월 3일 날 포트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또한 80% 이상, 한 86%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차트 잠깐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11월 3일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릴 때 미국 메릴랜드에서 면역 항암 학회가 열립니다. 언제? 5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3일, 5일에서부터 9일까지의 일정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3일 미리 선점을 하고 여기서 골육종 임상 일상에 대해서 완전간의 소식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이 구간에서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면 여기 구간과 지금 구간 동일하게 윗꼬리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8,000원 이상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의 행운에 맡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전 방송에서는 제가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상향한다라는 코멘트 드렸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는 SPG가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돗자리 어디 있어요? 돗자리가 어디 깔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제 방송에서 제가 로봇 아쉽지만 편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편출했으니까 내일부터는 상승 흐름이 나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여지없이 강한 흐름들이 나왔고 SPG 강한 탄력이 좀 나왔거든요. 네, 오늘 시장에서 약간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로봇주들이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좀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왔던 게 로봇주고 그리고 또 로봇주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들이 많으셨을 거다라는 공감이 갑니다. 힘들어하셨을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좀 한 방향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자면요. 코스피가 좀 장중에 심하게 출렁이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무너뜨리면서 시작을 했죠. 그렇죠. 진정되지 않는 AI 버블 기사 그리고 또 구글과 로스차일드의 발언 그리고 또 비트코인 급락은 후 이 아시아 레버리지 청산 이슈 여기다가 외국인의 대량 매도까지 겹치게 되면서 시장은 이거 단순한 조정인 거 맞아? 라는 불안으로 심리 붕괴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점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속적으로 공포는 크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 확인을 하겠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오늘 시장은 초반과 후반의 얼굴이 완전히 다르기는 했습니다. 초기에는 투매, 후반에는 이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그 중간에서는 선명하게 돈이 흐르는 쪽이 뭐 로봇이라든지 식품, 차 부품 쪽으로도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오늘 시장의 진짜 중심이 어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죠. 결국에는 계속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상승하는 패턴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번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실적에 대해서 실망감과 공포감이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숫자가 공개가 되면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적 발표가 잘 나오게 되면 고밸류 논란이 밸류 재정의로 확산이 될 거고 실적 발표가 무난하거나 기대치에 못 미쳐도 가이던스를 상향이라는 단어로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 이 결과값은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SPG는 이 정밀 모터, 즉 로봇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글로벌
발주가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TSMC KPIX 확대에 직접 수혜주에 있습니다. 오늘 강한 거래량과 함께 오전, 오후 내내 AI에서 로봇으로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선두주자의 대장 역할을 맡았는데요. 과연 이게 AI가 과연 가능한 거야? 라는 질문은 결국에는 로봇이 답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 고용 문제도 AI 버블 논란도 플레이어는 로봇이다 지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오늘 차트 보시게 되시면 37,750원대로 최근에 고점들을 모두 다 종가로 먹어준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이때부터는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 흔들릴 수 있는 가격대를 미리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네. 34,000원대까지는 밀리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4만 원부터 44,000원대까지 위로 열려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상방을 4만 원대 위로 보시되 신규로 공략을 시도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6,000원, 38,000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는 흐름 체크하시고 기회로 보시면서 이 종목 방향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회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꼬리주는 스피어 들고 왔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스페어라고 해서 보조로 쓰는 느낌들이 좀 있는데 요거 우주항공 관련돼서 어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일정 관련해서도 다음 주에 있을 일정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아직 불 붙이기 전인 것 같아요. 아직 보조가 필요 없는 그런 모습인가요? 언제쯤 날아갈까요? 내일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피어를 꼬리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꼬리주는 늘 제가 포트 편입하기 전에 미리 예고편 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고편을 드렸는데 내일 상승이 나왔다. 그럼 포트에 편입을 못하는 거고요. 예고편을 드렸는데 상승이 아직 안 나오고 수급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포트에 편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스피어입니다. 스피어 하면 이제 우주항공용 특수합금인데요. 공급 계약 체결 공시에 딱 공급처가 어디냐, 계약 상대방이 어디냐,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스페이스X인데요. 스페이스X의 2035년까지 1조 5천억 원 규모의 특수합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장기 계약 공급 체결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스페이스X라는 것을 공시에다 올려놓고서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큰 상승을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오고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전 공개 방송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가 저항 라인인데 다음 구간에서는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는 저항과 지지에 대한 힘겨루기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 차례까지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하락 이후에 가장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일선과 11선, 5일선이 11선과 21선을 상향 돌파하고 있는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추세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정 이벤트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딱 맞아떨어졌는데요. 방금 전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3일 날 매수를 시작했고 9일 날 골 6종 관련한 중간 결과가 완전 간회라고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빵빵빵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19일입니다. 내일은 20일입니다. 23일 일요일 한빛 나노 국내 첫 상업 우주 발사체에 대한 발사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 27일 목요일입니다. 누리호 4차 발표가 발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일 이후에 23일과 27일 일정 모멘텀이 딱 들어맞고 있거든요. 근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만난 일정 모멘텀이다. 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1,500원 정도를 먼저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 관련된 이야기 잘 들으셨죠? 일정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의 꼬리주 한라캐스트. 예전에 기세 좋게 상승 흐름 많이 나왔을 때 대장주행 꼬리주에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좀 하고 있는데 쉬어도 너무 오랫동안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해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 뭐야? 라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채팅방에서도 이제 다시 좀 시작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거든요. 한라캐스트 다시 좀 봐도 될까요? 저에게 왕관을 씌워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일당백을 진행하면서 어록이 있어요. 네. 오늘도 가자, 믿음은 보상, 그리고 주식은 기세다, 그리고 또 명랑하게 주식하자. 이렇게 네
문장을 제가 잘 사용을 하는데요. 네. 오늘 한라캐스트가 그랬습니다. 지난주부터 바닥 구간에서 좀 공략을 실제로 해왔던 종목이고 오늘 장 막판에 갑자기 불기둥을 쏘아 올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좋아로 공략한 종목입니다. 오늘 큰 기쁨을 주었기도 했고 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꼬리주로 편입을 했는데요. 제가 이 AI와 반도체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자금은 항상 두 번째 선택지를 찾게 됩니다. 대장주에서도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었다를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기세주를 사랑하는 만큼 이 기세의 먹이는 모방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한라캐스트 하면은 또 박지윤이 떠오르듯이 오늘 상승 배경은 휴머노이드 AI 로봇 부품 진출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양산을 준비하겠다. 이런 뉴스와 함께 자동차와 모빌리티 라인에서도 그렇고 이 두 가지의 혁신적인 재료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한라캐스트를 저번 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약 2주 동안의 소리 없는 침묵의 시간 뒤에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 주었죠. 오늘 SPG가 대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로봇주들도 기세를 모방하는 식으로 하나 두 개씩 강한 상승을 이어가 줄 겁니다.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면 숫자는 다시 한번 혁신적인 스토리를 찾아서 궁금해하는 종목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요, 저희가 공략하면서 수익으로 이어왔던 구간이 이 구간부터 공략을 해오면서 이런 구간들 14,000원대까지 계속 들고 나오면서 설명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상승을 두 번째 상승에 시도를 해주었었던 9,000원대를 딛고 이전의 상한가를 자리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디까지를 봐야 되느냐? 다시 한번 이전의 저항 가격이 지지로 작용을 하면서 단가 자체를 높여가겠죠. 자, 11,000원대를 돌파해주는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 12,000원대까지는 강한 탄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서 바닥 가격은 9,000원대 이탈가 보시고 한라캐스트 추가적인 상승 자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독감으로 입원했어요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빨리 캐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캐스트 이것도 다시 한번 기세주로 등극하면서 한라캐스트로 한번 모셔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다시 한번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알아보는 인사이트 Q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누가 뭐래도 지금 기다리는 것은 엔비디아 실적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발 로봇주 훈풍이 바로 어제 불었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답은 바로 예스가 나왔네요. 자, 먼저 우리 박지은 파트너 로봇 방금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제 바로 불을 붙여줬고 오늘 확 터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졌는데 이 부분이 내일도 이어서 터질까요? 내일도 그렇고 앞으로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로봇 춤을 준비를 해야 될까 봐요. 로봇 춤을. 계속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나중에 춤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좋아요. 네, 로봇주는 그동안 테마 순환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좀 다른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로봇과 AI 공정에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발표, 이거는 테마가 아니라 이 카펙스 기반의 실적형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로봇주들을 적절한 타이밍과 기회의 구간도 많이 짚어드렸는데요. 뭐 유진 로봇, 레이브 로보틱스, 그다음 SPG, 휴림 로봇, 에브리봇 정말 많죠. 이런 로봇주들이 감속기와 모터 그리고 기계 라인업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수주 잔고가 실제로 늘어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로봇은 이제 꿈과 기대가 더 이상 아니라 공정에 깔리는 실제 장비로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로봇주는 이 순환 테마에서 실적 기반 구조로 넘어가는 초기 국면이다. 로봇의 이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탑픽주는 제가 대장주에서 설명해드렸던 오늘의 그래도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던 SPG로 설명을 했는데요. 탑픽으로 꼽을 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심리 반영으로 움직이는 기세주가 있고 네. 수주가 받쳐주는 수주, 실적 기반이 증명이 된 종목이 있고 또 앞으로의 기대가 커지는 로봇주들도 있습니다. 그 적절한 타이밍에 맞게 제가 꼬리주 포트에 편입해서 앞으로 이어서 많은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꼬리주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어서 우리 허반석 파트너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엔비디아발 훈풍 입은 로봇주 관련해서 모멘텀 예스라고 해줬지만 내일 실적 발표가 되고 나면 반도체가 좀 움직여버리면 로봇 관련해서는 수급이 들어올랑말랑 말랑말랑 막 약간 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실까요? 반도체 이야기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질문에도 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은 짧게. 네.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릴 것 같고요. 로봇 관련 쪽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2차 랠리 가능성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컨콜에서 휴머노이드 AI 관련된 이야기, 피지컬 AI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로봇에 오히려 추가적인 이벤트 드리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로봇, 휴머노이드, 디지털 트윈, 자동화가 AI의 다음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로봇 관련해서는 산업의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동 그리고 협력, 이송, 자동화 그쪽에 모두 다 로봇이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본다면 로봇의 방향성은 워낙 명확한데 투자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했는가 아니면 가는 말에 올라탔다가 지금까지 울면서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반도체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중소형주 쪽으로의 테마 이벤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가장 큰 주도 업종은 현재 제약바이오가 명실상부하고요. 그 다음 쪽으로 수급이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로봇도 가장 강한 후보 테마 중에 하나다. 실제로 최근 3거래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로봇이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로봇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즈음에서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로봇주를 포트에 편입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제 바이오의 남자에서 로봇의 남자. 방금 전에 우리 박지훈 파트너가 로봇 가게 되면 로봇 춤을 좀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럼 옆에서 로봇 태권브이 노래라도 좀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로봇주 일단 좀 더 지켜보자. 두 분 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쉬워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신작 아이온2 출격했지만 NC소프트는 오히려 조정이 깊게 나왔습니다. 기대감 소멸일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재도약이 가능할까요?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허반석 파트너는 기대감은 소멸했다.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재도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 조금은 긍정적인 이야기, 재도약이 가능하다. 오늘 쉬어도 이렇게나 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쉬었습니다. 아이온2 뭐 게임 해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다시금 좀 이렇게 재도약 가능한 이유 어디에 좀 있을까요? 조건이 몇 개 있는데요. 네. 일단은 원천적인 질문부터 답을 드려보자면 게임주에서 가장 또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 출시 전 기대감에서 출시 후에 실망 매물 그리고 다시 지표 확인이 되고 이어지는 2차 랠리 이게 이 교과서적인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네. 지금 이 NC소프트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낙폭은 조금 과했다라는 면도 있지만 이 대작 출시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구조고요. 출시 직후에는 단기 실망 매물이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또 IP 파워와 신작 라인업 그리고 내년 배틀크러쉬 글로벌이라는 두 번째 엔진이 대기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하락은 굉장히 필연적인 실망이 컸던 자리이기는 했으나 검증의 자리였다라고 코멘트를 정리하고요. 이 단기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초기 유저 데이터에서 매출 지표 그리고 업데이트까지 확인을 하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다. 또한 12월 달부터 1월 달에 좀 지표가 잡히게 되면 반등폭이 오히려 더 하락한 만큼 커질 수 있다라는 이 기회 구간으로 본다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19만 1,200원대는 오늘 정말 큰 하락을 했지만 이전에 좀 지지해줬었던 이 지지 라인을 받쳐주면서 하락을 멈춘 모습입니다. 지금 추세가 더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17만 5천 원대까지 열려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단기 반등, 그러니까 반등의 자리를 노려보셔야겠죠.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으니 21만 원대로 회복하는 구간에서는 추세가 다시 한번 전환될 수 있겠다. 이런 포인트까지 코멘트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게임을 안 할 것 같지만 좋아할 것 같은 남자 허반석 파트너. 아이온2 혹시 뭐 하시는 분이나 혹시 해보셨어요? 없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기대감 소멸. 우리가 보통 이제 기대감이 좀 올랐다가 재료가 나오고 나서는 아쉽게도 빠지는 경향들이 좀 많은데 그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게임을 가장 잘 모르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게임을 잘 하지는 않는데 자신 있는 게임은 테트리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네. 게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NC소프트의 이야기를 딱 보니까
서버 오픈이 00시에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00시에 시작되자마자 접속이 잘 안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실제 유저들의 캡처나 후기들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엔 서버 증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이용자들이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투자 심리까지도 좀 붕괴가 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고 오늘 차트 흐름들을 보신다면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거래량은 신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점을 딛고서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거래량과 못지않은 거래량이 오늘 터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처음 6월, 5월 말 이 구간에서 매집했던 구간에 충분한 물량이 소화할 만큼 기대감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오버행 이슈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일단은 신작 게임이 나왔을 때 우리가 테스트하고 그리고 좀 확인할 수 있고 이게 과금이 제대로 돼서 실적으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오픈 이후 3일에서 7일 동안 유저들의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대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 조용하다라고 한다면 3일과 7일 그 사이에 대박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현 구간에서 다시 횡보 흐름들, 새로 저점을 딛는 움직임들 19만 원, 19만 원, 1,000원 사이에서 저점을 딛어야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가 조금은 아쉽다. 그러면 이런 종목 말고 게임주 중에서는 어디가 그럼 긍정적으로 보이느냐? 저는 펄어비스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시에 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검은 사막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근 흑자 전환을 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환차익 효과 때문에 흑자 전환의 폭이 커졌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따박따박 들어맞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밝은가, 수급이 실제로 들어오는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여기에 걸맞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포트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게임주 관련해서는 뭐 확실하게 파고들지는 않지만 펄어비스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까 테트리스 좋아한다고 했더니 채팅방에서도 테트리스 오랜만에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게임 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식의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왕게임 좋아한다고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왕게임을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왕이 되셔야죠. 수익률 잘 내주시면 그게 바로 왕게임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FOMC 회의록. 자, 일단 AI발 재랠리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두 분께 드려봤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 장기로는 yes 하지만 단기로는 no. 하지만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무조건 yes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될까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전력 인프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지은 파트너는 역시나 반도체 봐야 한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허반석 파트너, 네. 단기로는 no, 장기로는 yes라는 부분은 지금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걸까요? 지속적으로 수급 이야기를 강조해서 드려왔는데요. 네.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10월 1일만 사고 10월 달 3거래일만 사고 나머지는 다 올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시기가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 1조 원 이상 매도를 3거래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 선물을 미리 매도해 놓고 지수 하방에 대한 베팅이죠. 선물을 미리 매도해 놓고 현물 시장에서 1조 원, 1조 3천억 원, 1조 4천억 원, 1조 6천억 원, 1조 2천억 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니까 주가 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도 고점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을 얻고요.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선물 시장 포지션에서도 수익을 얻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제가 3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5천억 원 이상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 시장의 바닥이 조금은 보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젠슨 왕이 무언가 얘기를 하면서 하루 정도 반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는 너무 아쉽다. 이거는 이벤트 드리븐이다. 이틀 샀다. 단발성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5천억 원 이상 연속으로 매수를 했다? 이거는 추세의 전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하루도 이틀도 아닌 3거래일 연속 5천억 원 이상이 들어와야 외국인이 이제 선물 매도를 그만할 수도 있겠다 싶은 지점이니까요. 그때까지는 제가 현금 비중은 한 30%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로봇, 데이터 센터, 서버 이런 것들을 다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오려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러시 당시에 청바지와 곡괭이 회사가 오히려 더 좋았거든요. 금광 회사보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 칩이 바로 곡괭이 회사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청바지 회사가 바로 전력 인프라 회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랠리, AI 랠리에 있어서 AI에 집중하는 일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AI 칩에서 나왔고 그 두 번째로는 청바지 회사 같은 전력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외인의 수급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 역시나 예쓰면서 반도체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앵커님, 제 네. 펄어비스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그 펄어비스가 제가 꼭 아까 빼먹었는데 네. 제가 게임주 이제 두 대표님들이 엔터주랑 화장품주 말씀드릴 때 저 혼자 게임주 펄어비스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 설명은 허 대표님 해주셨으니까 저도 펄어비스 강조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먹은 사람이 1등이죠, 뭐. 네. 네, 그리고 AI발 재랠리가 가능할까? 이 이유는 아주 좀 명확합니다. 이 AI KPX는 2025년에서 27년까지 정점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게 확정적인 포인트고요. 엔비디아 실적은 매출보다는 수주와 가이던스가 사실상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아도 나빠도 가이던스만 상향이 되면 방향은 다시 AI와 반도체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 FOMC 의사록도 12월 달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부정이 아니라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자세예요. 이 전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 중심주까지 제가 SK하이닉스로 매일같이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반도체는 이제부터 좀 무조건 보시자. 소부장 종목들도 다시 체크를 하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HBM4의 가격이 50%나 인상 확정이 되었고 최근에 뉴스에는 플래시 메모리도 전면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미국 KPS 재확대는 한국 기판 패키지 소재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결적으로 혜택이 된다라는 점도 어제 설명을 드린 만큼 AI 실적은 결국에는 소부장 종목으로 가장 빠르게 진입을 할 겁니다. HBM과 AI 서버 PCB의 정석은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좀 이스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XL과 AI 패키징의 핵심은 여러 대표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덕전자 그리고 또 테스트보드와 필수 수요 증가는 TLB 이쪽 체크하시면서 AI의 이막은 이제는 정밀 부품, 기판 패키징의 시대다. 이렇게 준비해보자.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